4명의 친구들이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동굴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서 벗어나려고 동굴 입구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미 동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아멜리아는 전화기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전화기를 찾아보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그곳에 남아서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제임스는 어둠 속에 있는 호수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빠졌다고 말했어요. 올리버는 박쥐를 보고 겁이 나서 서둘러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단은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 누구의 행동이 수상한가요? 이단은 거짓말했어요. 제임스는 물에 빠졌기 때문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단의 머리카락이 젖었을까요? 비가 오는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렌스 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차를 타고 가다가 가로등에 충돌시킨 후 달아났다고 말했어요. 이웃 중 한 명의 짓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어요. 경찰은 3명의 이웃들을 신문했습니다. 아이비는 직장에 있었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에 왔다고 대답했어요. 카메론은 아버지가 다락에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도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런은 친구들과 같이 피자를 먹으면서 최신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용의자들의 말을 들은 후 경찰은 그들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카메론입니다. 카메론의 집에는 다락이 없어요.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잭슨은 사랑하는 라이자와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에 약혼녀가 사라졌어요. 라이자의 방은 지저분했어요. 그녀의 침대에서 잭슨은 급하게 쓴 듯한 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5509-710. 잭슨은 3명의 다른 남자들이 그의 예비 아내를 흠모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이드는 조경 디자이너이고 종종 라이자에게 꽃을 보냈어요. 루크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약혼녀의 차에 공짜로 기름을 넣어주곤 했어요. 애셔는 헤어스타일리스트였고 라이자의 머리를 담당했었어요. 이 남자들 모두 라이자가 잭슨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납치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 한 명만이 실제로 범인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잭슨은 쪽지를 뒤집었고 거기 오일 버스라고 쓰인 걸 깨달았어요. 라이자를 데려간 사람은 루크였어요. 케빈은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여러 연습 과정을 수강했고 수많은 전문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오토바이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저축을 했습니다. 케빈은 너무 흥분해서 즉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어요. 재미있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그를 길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는 오토바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도 케빈은 헬멧을 쓰고 있었고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달랐죠. 주위를 둘러보았고 회색 포드가 멀리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뺑소니였어요. 케빈은 매우 속상했어요. 바로 오토바이를 점검했죠.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움직였어요. 그는 가던 길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몇 분 후 커피숍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바로 그 회색 포드를 봤습니다. 케빈은 안으로 들어갔고 4명을 봤어요. 그는 자신을 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근처에 서 있는 남자예요. 나머지 손님들은 이미 무언가를 먹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뭘 주문할지 선택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사는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나오미가 친구들에게 당부한 한 가지는 절대 오빠 방에 들어가지 마 였습니다. 마크는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 그의 방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은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고 틱톡 바이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한 명이 말했어요. 잠깐, 레베카는 어디 있어? 친구들은 레베카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고 마크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방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레베카는 글자가 적힌 키패드를 발견했어요. 당황해서 레베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있는 종이가 한 장 있나요? 거기에는 5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37692. 레베카는 잠시 생각하다가 1년의 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하고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암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코드는 5숫자의 영어 첫 글자입니다. TSSNT. 클레어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입니다. 착하고 친절하기까지 해요. 반 친구들은 그녀의 멋진 성격과 그녀가 항상 시험에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힘들 거예요. 다가오는 수학 시험에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거예요. 학생들과 몇몇 선생님들 말고는 학교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서관, 카페테리아, 체육관은 문을 닫을 거예요. 학생들은 핸드폰을 특별한 사물함에 놔둬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한 명씩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각 학생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점검할 거예요. 심지어 화장지도요. 클레어의 반 친구들은 망연자실했어요. 시험을 망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걱정 마 라고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 학생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알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클레어가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갔습니다. 김이 서린 거울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은 거울에 대고 입김을 불어서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작은 사기꾼들. 브라운 형사는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자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속도를 내더니 모퉁이로 돌아 사라집니다. 형사가 쫓아갔지만 그 남자는 흔적도 없었어요. 용의자가 숨을 수 있는 곳은 미용실뿐이었죠. 브라운은 안으로 들어갔고 3명의 여성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누구일까요? 모든 여자들이 멋지고 숙녀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팔을 보세요. 여자 팔이라고 하기엔 털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한 대형 쇼핑몰의 1층에 있는 보석 가게에서 비싼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지배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CCTV 카메라 영상을 본 후 3명의 용의자를 추려내었습니다. 학생, 10살 난 딸과 함께 온 여성, 그리고 한 노인이었어요. 학생은 보석 가게 옆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전 가게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는 화를 냈어요. 사건이 있었을 때 여기 쇼핑몰에서 우리 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가게에 들어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반지를 안 가져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상영된 모든 영화는 16세 이상의 관람가 등급입니다. 그 여자는 어린 딸과 함께 어떤 영화도 볼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비키가 다양한 수수께끼와 퍼즐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비키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 몰래 다락방으로 옮겼고 쪽지, 펜 그리고 손전등만 그녀와 함께 남겨두었어요. 비키가 일어났을 때 창문도 없고 문이 잠긴 어두운 방 안에 종이 한 장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고 답을 적어 문 밑으로 넣어라. 답이 맞으면 훈련할 것이다. M1, Y1, I1, F1, E. 비키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아세요? 그 쪽지에 숨겨진 표현은 For once in my life입니다. 비키가 문 밑으로 종이를 밀어넣은 후 친구들은 환호하며 비키를 불어줬어요. 저스틴은 고대 피라미드를 탐험하는 고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그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좁은 통로를 통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간 지 몇 분 후에 바위가 미끄러져 통로를 막았어요. 그 방에는 다른 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그것을 열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수수께끼는 stand, try, to. 얼마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저스틴은 그 의미를 추측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답은 try to understand. 어느 날 한 공공도서관이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도서관 회원들은 원하는 만큼 책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반년 동안 빌린 책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죠? 도서관이 새 건물로 이사를 가고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책을 옮겨주는 것이 됩니다. 똑똑하네요.